형님 이거 나 이거 망한 것 같아. 어떡해요? 망했다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망했다 그럼 진짜 망하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린이즈 클럽 했었죠? 아니요. 이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따로 디얼마이 테니스인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프리웨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가치관을 좀 담은 책이고, 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있었던 에피소드들, 이런 얘기를 담았고, 그러다 보니 이 책에 되게 여러 책이 언급이 돼요. 이렇게 너무 무거워. 이 책을 한 권씩 좀 소개해드려봐도 재밌겠다.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처음 해보는 콘텐츠가 너무 황준빈이가 골라주세요. 시작의 기술. 시작의 기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 방금처럼 시작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필요한 책이죠. 시작의 기술. 게리 비숍의 책인데 전 그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뭔가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이유는 그냥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삶이 그럭저럭 살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그런 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 바뀌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그런 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근데 여기 제가 밑줄 친 걸 보니까 자주 하는 생각은 삶을 바꾼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삶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망했다 그럼 진짜 망하니까.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시작의 기술도 그린이즈를 했었어요. 아 그러네. 그때 우리 무슨 얘기 했었죠? 형님 이거 나 이거 망한 것 같아. 어떡해요? 망했다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망한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가도 끝만 가면 괜찮죠. 천천히. 너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자기 학원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매일매일 자기 암시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울적한 날에도 그거를 이제 듣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말을 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소한의 노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 채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제가 매일 아침 그걸 자기 암시를 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을 따라해요. 심지어 오늘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처참하더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크리에이터, 내가 오늘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도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그렇게 내 무의식 속에 그걸 쌓아놓으면 저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일한다는 거죠. 다음 책. 스타트 위드 와이. 스타트 위드 와이. 사이먼 시넥의 스타트 위드 와이는 이 책도 진짜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린이즈 클럽 했었죠? 아니요. 이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따로 디얼마이 테니스인가? 거기서.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미국 갔었을 때 가져갔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약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좀 생각도 좀 정리하고 와야겠다. 이 책에서 가장 전 기억에 남는 거는 why와 what의 차이, 성취와 성공의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느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그들은 어떤 자기만의 크고 작은 성취에 이룬 거지, 진정한 성공은 내가 목표하는 거에서 가면서 느끼는 거고, 그게 이제 Y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걸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할 때 성공을 느끼는 거고, 성취는 그 성공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성취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고 성공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독자 수, 조회수 몇만, 연봉 얼마, 연매출 얼마, 이런 거는 성공이 아니라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라는 거에서 이제 해답을 줬던 책이었어요. 내가 메시지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영감을 주는 게 내 Y잖아. 성취랑 성공을 구분 지으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일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다음은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과정을 이제 파는 시대가 온다 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인데, 물건이 이제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물건이 딱 많은데 우리 이거 만들었어 짠하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스토리, 브랜드의 메시지, 여러 가지 서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물건이, 좋은 물건들이 이미 너무 많으니까 기능적으로만 이제 판매를 유도하기에는 이제 너무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면 그 물건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전반적인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사람들이랑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촬영하다가 운 적이 있어요. 촬영을 막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잠깐 촬영 종료한 다음에 좀 진정시키다가 맞아, 이 장면이야, 이 짤 그만 쓰세요, 창피하니까. 그때 작가님이 다시 촬영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공유하는 게 더 진정성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좀 창피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올렸죠. 근데 이것도 내가 공유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올리고 나서 되게 응원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저희 팀원들한테도 나의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 이런 거를 솔직하게 공유했을 때 우리가 서로 또 보완해서 나갈 수 있고,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그 과정이 공유되었을 때 더 진정성을 느끼고 그게 응원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돼서, 사람이 잘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유하다 보면 잘하게 돼.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붙으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걸로 이제 유연하게 변형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가 성장했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책은 아비투스? 아비투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 7가지 자본. 근데 저는 이 제목에서만으로도 얻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렇게 7가지 자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은 돈만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에 자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럼 난 이 여러 가지 자본을 같이 키워야 나의 품격도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내 심리 자본은 어느 정도 와 있지, 내 문화 자본은 어느 정도지, 내가 너무 경제 자본에 포커스 돼 있었던 그 시야를 좀 넓혀줬던, 제가 그리고 끌려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벌거나 보다 문화 자본이 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이 사회 자본이 너무 탐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저는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자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끌리는지도 정의해볼 수 있겠구나 했던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20대일 때 혹은 30대일 때가 40, 50대일 때보다 돈은 적어도 시간과 체력은 훨씬 많을 때잖아. 그럼 내가 이때 경제 자본 말고 다른 자본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비싼 옷 걸치지 않아도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쌓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게 같이 쌓여졌을 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다음 가보시죠. 유타이비 시대. 뉴타입의 시대, 야마구치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저자님이죠. 요거랑 같이 해야겠다. 제가 추천 진짜 많이 했던 책들인데, 둘 다 야마구치슈 저자의 책이에요. 뉴타입의 시대는 뷰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주 PD가 자막으로 넣어줄 거예요. 뉴타입의 시대에서는 살아남는 회사나 살아남는 인재가 달라진다는 거죠. 올드 타입은 정답을 찾는다, 예측한다, 성과 지표를 관리한다, 생산성을 높인다, 규칙에 따른다, 한 조직에 머문다,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한다, 빼앗고 독점한다, 경험에 의지한다. 이게 과거에 성공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뉴타입의 시대에서는 문제를 찾는다, 구상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논리를 접목한다, 자신의 철학에 따른다, 조직 사이를 넘나든다, 우선 시도한다, 나눠주고 공유한다, 학습 능력에 의지한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읽고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걸 깨줬어요.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 그 올드 타입 회사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 답답함 하면서, 그래 나는 뉴 타입의 인재였어, 그 올드 타입 회사랑 안 맞았던 거야 이러면서, 어쩌면은 여러분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올드 타입인지 뉴 타입인지 한번 검토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인 동기를 억누르고 열심히 일하는 올드 타입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선언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뉴 타입에게 뒤처지게 된다. 올드 타입은 남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 뉴 타입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한다.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일을 잘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야마구치 슈랑 구스노키 겐이라는 분이 두 분이서 대화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은 책인데, 이건 진짜 여러 번 봐야 돼요.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술보다는 감각이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그 스킬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스킬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감은 어떻게 생기나요? 감각, 타고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각은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감각은 결국은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합니다. 공감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시간 갭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남과의 비교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림 그리는 건 똑같네요. 그쵸. 그림도 계속 그려봐야 감각이 생기는 것처럼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만들어봐야 그 감이 생기고, 말도 많이 말해봐야 그 감이 생기는 거고, 그 인간관계 그 대화 스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뭐 말하기 스킬이나 아니면 일상 뭐 대화의 기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로 안다고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과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보고 이런 걸 연습을 해야 감이라는 게, 아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럴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혹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많이 안 해봤는데 당연히 어떻게 잘하겠어요. 한번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그게 정상이죠. 그쵸. 맞아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고 아무 데나 누우면 안 돼요. 저기가 레드오션일지언정 내가 거기에 맞는 감각이 있다고 확실히 든다면 거기 가야죠. 저기가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면 누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감각이 거기 안 맞을 테니까. 유튜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충고가 뭔지 아시죠? 브이로그 절대 하지 마라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 다 필요 없어요. 지들이 브이로그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브이로그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의 감각에 맞춰서인 거지. 다음 책.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추월 차선 완결판인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막 혼자 자리 잡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이제 막 가는데 거기서 느꼈던 모든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다 해소시켜줬던 책이랄까요? 엄청 용기를 줬던 책이어서, 여기서 나팔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인생에 짜여진 각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의 추월 차선을 타러 가는 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나팔수들이 있대요. 그게 뭐 기관, 학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친구, 가족들까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인데, 책 두께 후덜덜. 여러분 이런 책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책 읽으시면 돼요. 나도 이게 얼마나 클리셰인지 안다. 나 또한 책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디자인 서적을 제외하곤 1년에 책 한 권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내가 직접 얻는 경험과 스킬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났다. 언스크립티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었다. 이 책을 읽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가 기대돼서였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왜 일하는가 알까요? 이나모리 가족, 그 교세라의 창업주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비트코인 최근에 1억 찍었다고, 그러면서 진짜 제 채널에서 와가지고 막 요즘 비트코인 보면 현타가 옵니다. 뭘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네,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 심지어 저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도 그렇게 현타를 느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약간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뭐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가. 윤대표님 왜 이러세요? 저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주피디한테 찡얼댔거든요. 저 오늘 피곤하다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나온 거 아닌데, 나도 좀 멋진 기업에서 좀 멋진 일을 하고 싶고, 왜 내가 이런 잡일까지 해야 되지?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걷어찰 만큼 나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 일했겠죠. 결국에는 내가 이력서 쓰고 내가 지원하고 면접 봐서 그 회사에 붙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조금은 보잘것없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 일이 사실 즐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자 세스 고딘의 책 2개. 린치피는 제가 달토록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은 좀 지겨우실 텐데, 요 프랙티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더 프랙티스. 좀 소개를 해보자면, 린치피는 이제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한 책이고, 더 프랙티스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건 연습도 연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요 책이랑 요 책 같이 읽으면 너무 좋겠다. 둘 다 메시지가 비슷한데, 뉴타입의 시다 이제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스타트 위드 와이랑 왜 일하는가 요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번아웃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뭔가 나의 일에서 발전하고 싶은 분이 읽었으면 하는 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흐름을 읽어보기 위해 좋은 책이랄까? 네. 푹 우려낸 린치핀 사골 맛집이라 다시 들어도 맛있어요. 엮은이 앤드류. 책들 엮은이 앤드류. 제가 횡성수설 했는데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